안녕하세요. 하루종경입니다. 오늘은 현장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단히 특별하고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 경찰관분들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업무 끌어오기와 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 분들의 어떤 과도한 냉소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 과도한 업무 끌어오기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살 기도자, 정신질환자, 가출인 실종자뿐만 아니고요. 아동학대, 가정폭력, 식품위생, 재난구조, 피해자 보호, 나아가서 코로나 대비 대응 업무까지 경찰이 선봉에 서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서 경찰의 업무로 그 첫 번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적시해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쉽게도 우리 경찰 지휘부가 아직도 여권 또는 핵심 행정부와 너무 친밀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을 아직도 우리 경찰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먼저 이 경찰의 임무조항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거기에 경찰을 다 투입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경찰만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행정부 전체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 조직 그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경찰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경찰의 임무가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 전체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또 불법 집회 시위와 같은 어떤 집단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집단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하나 더 나아간다면 경범, 교통, 경범, 그다음에 교통 질서 이런 어떤 일부 기초 질서 유지 업무 이것까지 경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그 업무 전체를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하다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 경찰에서부터 알아야 되고 다른 이 행정부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조직 안에 우리 지휘부가 여권 또는 핵심 행정부와 너무 친하다 이런 것은 우리 지휘부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역사가 우리 경찰에게 가장 큰 과제로 준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왜냐? 우리 경찰이 과거에 정치와 너무 친밀하게 붙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불법 선거를 장애하는 것에 앞장서고 또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일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경찰에게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휘부도 여권과 과도하게 친밀하면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중립을 좀 지키는 우리 지휘부의 어떤 결단,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경찰청에서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자꾸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고생했다고 승진시키는 그런 이제 관행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승진시키는 그런 관행이 정착된다면 그것은 참 경찰로서는 정말 비극이고요. 우리 현장 경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없으니만도 못한 그런 상부기관이 돼버린다. 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 두 번째, 우리 경찰관들의 냉소주의. 제가 올해 초까지 경찰관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낀 어떤 느낌 경험으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경찰관분들께서 냉소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조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잣대를 더 가혹하게 들이미는 것이 어떤 사람의 뭐 통상적인 그런 그 현실인데요. 우리 경찰 조직은 그 비율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절반 안팎의 경찰관 분들께서 심각한 냉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냉소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정확한 이성적 근거 없이 이유를 정확하게 대지 않으면서 무조건 싫어, 잘못됐어,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이제 냉소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 경찰관 분들께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찰의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현장 경찰관분들의 과도한 냉소주의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이 과도하게 업무를 끌어모으는 거기에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자, 둘째로는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의 괴리, 경찰청, 지방경찰청과 현장의 괴리, 거기에도 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에서 지휘부에서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조직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 어떤 괴리가 시작되고요. 국민들에게 인권 친화적으로 근무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조직원들의,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거기에서부터 우리 경찰관분들의 냉소주의가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지휘부에서, 우리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분들의 냉소주의가 우리 경찰 조직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분들의 냉소주의를 단순히 그냥 그 경찰관분들 개개인의 그냥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경찰관 개인들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떤 심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냉소주의를 가진 경찰관 분들의 그 문제, 그 냉소주의 문제가 그냥 그 개인들의 문제고 그 개인들의 그냥 생각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어떤 고도의 유체 이탈이에요. 고도의 유체 이탈법입니다. 뭐냐면 그런 현상을 놓고 누군가가 야 그거 그 개인이 잘못됐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냉소주의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휘관분들께서 지휘관분들은 냉소주의를 안 느끼시죠. 현장 경찰관분들께서 냉소주의를 느끼는데 그 냉소주의를 접하는 지휘관께서 야 그건 그 개인의 문제야라고 한다는 것은 유체 이탈이에요. 자기는 꼭 경찰 조직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냉소주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죠. 그렇게 냉소주의가 나타나는 그 문화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좀 이 말씀을 저는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 과도한 업무 끌어모으기, 또 현장 경찰관분들의 냉소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찰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을 현장 경찰관분들은 다 아시는데 오히려 지휘부, 지휘관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식을 가볍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지휘부에서 또 지휘관분들께서 과도한 업무 끌어모으기, 또 현장 경찰관 분들의 냉수주의가 정말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